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골드 컨택 하면서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손 마사지였거든요. 예, 손을 참 많이 잡아본 것 같아요. 손을 굉장히 많이 잡아봤는데 특히나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 손을 참 내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다들 보면 어,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한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을 이렇게 손 마사지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남녀 관객이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뭐 때문에 더 그러냐면 본인의 손이 참 못생겼다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해요. 본인의 손이 안 좋다,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그 제품을 설명을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 제품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의 상태, 여자분들이 제일 내밀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목하고 그다음에 손이거든요. 근데 그 손을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이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골드 컨택 하다 보면 손을 마사지를 한 적어도 한 5, 600명은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쌓이더라고요, 노하우가.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하루는 제 소비자 중에 국수집이 있습니다. 국수집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싸해요. 그러면서 누군가 열심히 누가 마사지 가방을 들고 이제 제 소비자인데 와서 마사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싸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 셀, 땡 마사지를 하고 계셨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마사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화장품이 정말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어, 옆에 있는 제 소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화장품이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분한테 실제로 인셀덤을 지금 판매하고 계신 분이 인정을 하게 만들면 우리 화장품, 당신의 화장품도 좋은데 우리 화장품도 좋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바로 정리를 했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우리 화장품이 왜 좋은지를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앱솔루트 스킨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화장품을 선정하는 기준을 좀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화장품을 선정을 하면 좋을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비자 그래서 이 화장품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나 봐요. 딱 머릿속에 5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천연이었어, 천연. 이제 1990년대 이후로 화장품에 있어서 천연이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천연을 얼마만큼 그동안은 이제 화학 성분이라면 이제 천연을 집어넣어서 정말 좋은 화장품이다라는 이런 광고를 하게 시작해요. 근데 몇 퍼센트가 들어가죠? 처음에 나왔을 때 0.01%가 들어간 화장품이 정말 비싸게 팔립니다.
근데 저희 화장품 몇 퍼센트 들어가죠? 무려 5%가 들어가요. 몇 배나 좋아요? 500배나. 그래서 500배가 들어가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잖아요. 자, 먼저 천연인지 정말로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흡수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니까 화장품이 크게 두 가지 종류 정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제수 화장품, 두 번째는 발효수 화장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정제수 화장품은 뭘까? 발효수 화장품은 뭘까? 그리고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정제수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많게는 거의 10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발효수 화장품. 그 이유를 봤어요.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잘게 쪼개집니다. 홍삼도 발효 홍삼이 흡수가 좋대잖아요. 이렇게 잘게 쪼개지니까 보통 이제 노니 같은 경우도 발효 노니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장품도 발효 화장품이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앱솔루트 스킨케어 발효 화장품이죠. 무려 입자를 몇 나노까지 쪼갰죠? 33나노까지 쪼갰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제수 화장품은 대부분 200나노 이상이 넘어가요. 가격대는 10,000원에서 30,000원대 이내가 됩니다. 근데 발효수 화장품은 아무리 싸도 50,000원에서 70,000원, 비싸면 막 120,000원, 토너 하나에 뭐 15,000원, 막 이 정도 수준의 화장품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앱솔루트 화장품, 발효수 화장품이면서도 30,000원대 초반이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기준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발효수 화장품인지를 소비자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손 마사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동안 로션 또는 손에다 로션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핸드크림을 바른다든지 이런 것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로션을 바르든지 핸드크림을 바르든지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손에다 포장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많이 씻죠. 특히나 뭐 씻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손에다 아무것도 안 바른대요. 이러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발효수 화장품의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왜? 한번 채워놓으면 속에 쑥쑥 들어가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아까 계속 나오는데 무슨 화장품? 이제 아시죠? 이 화장품을 리포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 말하면 이게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속에 이 화장품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 피부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자, 이러한 저희 발효수 화장품 앱솔루트 스킨케어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 찾아야 될까요?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 어떤 소재를 도대체 사용했느냐. 화장품이라면 정말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면 정말 비싸게 팝니다. 근데 저희 앱솔루트 화장품에 정말 고가의 소재가 무려 4가지나 들어가 있죠. 아시죠? 뭐 루핀 단백질, 식물성 EGF, 거기다가 요세비티,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요. 누가 채팅창으로 하나 올려주세요. 이 4가지 특별한 소재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뭐 루핀 단백질이나 식물성 EGF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가지만 들어가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무려 4가지 소재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화장품인지 알겠죠?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어떤 소재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어떻게 비싼 소재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가격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얼마나 비싼, 얼마나 좋은 소재를 집어넣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앱솔루트 스킨케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만한 소재를 집어넣은 화장품인데 얼마예요? 가격대가 하나에 3만 원대입니다. 나올 수 없는 가격이죠. 자, 네 번째 화장품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준은 바로 전달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 아무리 피부 속에 쏙쏙 들어가는 흡수를 잘 되게 하는 그런 화장품일지라도, 아무리 천연을 많이 집어넣었을지라도 뭐가요? 결국은 내가 필요한 부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타겟팅이 안 된다면 그 화장품은 좋은 화장품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화장품을 썼을 때 즉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 점점 내 얼굴이 좋아지는,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내 얼굴이 지금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내 손이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지금의 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자, 뭐가 좋아야 돼요? 전달 기술이 좋아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뭘 받았죠? 화장품 업계에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바로 세종대왕 상을 받았죠. 뭐요? 찾아가는 기술, 소위 의학기술에서 표적 항암 치료를 할 때 쓰는 기술, 암세포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파괴하는 기술,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얼굴에 주름이 있어요. 내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끼어 있습니다. 내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내 얼굴에 필요한 부위를 이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좋은 성분을 어떻게 해요? 잘 찾아가서 그 필요한 부위에 딱 안착을 해서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킵니다. 혹은 내 얼굴을 지금의 얼굴로 계속 유지시킵니다. 이게 전달 기술이겠죠. 전달 기술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다섯 번째, 뭘까요? 바로 임상 데이터가 분명한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저도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어떤 화장품이 좋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인셀덤 끝까지 다 말했네요. 자, 이분, 제가 국수집에 갔을 때 이분하고도, 자,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저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열어봤어요. 자, 그분한테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애터미 화장품도 좋네요. 자, 소비자들이 많은데 그분 입에서 애터미 화장품도 좋네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 입에서, 타 화장품을 하고 있는 그분 입에서 애터미 화장품도 좋네요 라는 얘기 끄집어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 화장품은 임상 데이터가 직후 임상 데이터뿐이 없어요. 직후의 변화는 임상 데이터뿐이 없지만 저희 거는 2주, 4주가 지난 후에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할까요? 화장품을 썼을 때 내 얼굴이 변한다는 거죠. 직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바로 화장품을 쓴 직후니까. 또 하나, 임상 데이터에서 다른 화장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감각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감각 데이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촉촉하게 느껴져요. 탄력이 있게 느껴져요. 느낌 데이터예요. 느낌 데이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느낌 데이터로 게시를 합니다. 100명의 사람한테 느낌을 물어봐요. 촉촉하게 느껴져요. 근데 90 몇 명이 촉촉하게 느껴져. 당연히 발음이 촉촉하게 느껴지죠. 근데 4주 후에, 5주 후에 내 얼굴이 정말,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얼굴이 정말 달라졌나요? 제가 손 마사지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토너하고 앰플입니다. 토너를 손에다 몇 번 발라주는지 아세요? 3번에서 5번까지 발라줘요.
근데 정말 손이 건조하신 분들은요, 쏙쏙쏙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말라버려요. 들어가고 발라주고 딱 만져주고 금방 또 말라. 거기다 앰플까지 한 방울 떡 떨어뜨립니다. 자, 앰플이 좋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손의 변화가 느껴져요. 소비자 스스로 바로 변화를 느낍니다. 당연히 화장품을 없다면, 혹시 토너가 떨어졌다면 사겠죠.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게 좋은 화장품이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가 악건성이라면 꾸준히 악건성인 10년을 썼는데도, 그래서 단지 뾰루지가 안 나고 내 얼굴이 특별한 이상 징후가 안 보이는 게 그게 좋은 화장품일까요? 아닙니다. 뾰루지가 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뾰루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 얼굴이 변하는 화장품이 진짜 좋은 화장품이죠. 자, 두 번째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손 마사지를 하면서 손을 봤을 때 혹시 소비자분들, 우리 사업자분들이 손을 딱 봤을 때 힘줄이 톡톡톡톡 붉어진 분들, 또는 손을 만졌는데 마치 껍질을 만지는 듯한 느낌, 마치 껍질이 분리된, 그러니까 표피가 분리된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자, 겉에서 앱솔루트 스킨케어로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속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자, 뭐가 생각나세요? 지금 생각나시는 분, 뭐가 생각나는지 바로 생각나시는 분 올려주세요. 뭐가 생각나는지. 혹시 아세요? 이호근 총장님이 뭘 주실지. 우리 박혜영 팀장님 바로 올려주셨네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이호근 총장님, 콜라겐 한 박스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호근 총장님, 박혜영 팀장님 꼭 콜라겐 한 박스 주십시오. 바로 그 힘줄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이 콜라겐을 권하세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코피층에 콜라겐층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려요. 단순하게 콜라겐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에게 느낄 수 있는 얘기. 자,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심장에다가 뭘 박았습니다. 뭘 박을까요? 뭔가를 박았어요. 왜? 힘들어요. 힘듭니다, 속이. 속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박았습니다. 왜요? 근육이 문제입니다. 심장의 근육. 뭐가 빠져나갔어요? 콜라겐이요. 콜라겐 하면 남자분들 안 드셔야 될까요? 드셔야 됩니다. 왜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심근경색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많이 활동적으로 일을, 육체적인 것들, 힘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어딘가에서 빠져나가겠죠. 내 어디에서 빠져나갔을까요? 매년 20대가 지나면 매년 1%씩 콜라겐이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20%가 빠져나갔나요? 아니면 40%가 빠져나갔나요? 아니면 한 65%? 곽영하 본부장님은 몇 퍼센트 빠져나갔나요? 얼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장기가 혹은 내 눈에 있는 이 원근을 조절하는 근육, 이것도 콜라겐입니다. 어디에서 빠져나갔을지 장담하실 수 있나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피부는 볼 수 있죠. 내 근육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아, 무릎에서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갔구나. 알 수 있지만 내 장기가 아플 때까지는 난 모릅니다. 자, 이걸 장담하실 수 있나요? 콜라겐 드셔야 됩니다. 언제쯤이요? 40대가 지나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거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콜라겐이 많이 주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을 마사지 했을 때, 야, 그런 모습이 보인다. 콜라겐 권하세요. 무조건 권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요. 내가 콜라겐을 팔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권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는 누구나 압니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의 건강을 챙기는 건지. 자, 그러면 콜라겐은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요. 두 번째, 개별 인정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별 인정이 있다는 말은 뭘 뜻하죠? 임상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콜라겐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다 뭐 어린 콜라겐이네, 뭐 콜라겐이 몇 밀리그램 들어가 있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식약청에서 야, 이거 건강기능식품 맞아? 하고 인정을 했잖아요. 두 번째, 임상 데이터가 분명해. 이걸 먹으면 효과가 있어. 누가 인정했어요? 식약청에서 인정했습니다. 자, 콜라겐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나한테? 아닙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식약청으로 전화해야 돼요. 자, 당신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잖냐? 근데 왜 효과가 없냐? 자, 애터미 콜라겐은 개별 인정형이면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에서 아, 니네 콜라겐 왜 이렇게 안 좋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자,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식약청에 전화하세요. 식약청이 인정했습니다. 이거 효과가 있다고. 근데 저희 화장품은 거기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죠? 바로 어린 콜라겐을 사용했습니다. 최대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려 3000mg이 넘는 콜라겐이 들어가 있지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콜라겐하고 밖에서는 뭘 채워주고요? 화장품으로 꽉꽉꽉 채워주시고요. 안에서는 콜라겐으로 꽉꽉꽉 채워준다면 자,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지금 곽영하 본부장의 모습이 1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더 나아질까요? 혹시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잘 드시겠지요. 자, 이러한 화장품, 이러한 콜라겐이라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비자도 이러한 화장품과 이러한 콜라겐이라면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급하게 정신없이 사실은 제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아무 정신없이 저도 고속도로를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속도 위반을 해본 적이 없이 100km, 110km를 왔다 갔다 했는데 무려 150km를 밟고 왔어요. 이 시간에 여기에 딱 맞추려고. 우리 송창호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빨리 가는데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 오늘은 제가 정말 생애에 한 번도 밟아본 지 여기 없는 속도를 밟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보람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